어르신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내 운동 네 번째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오늘 두근두근 내 운동 네 번째 치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자유로운가 한번 대해서 치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깜빡깜빡 하는데 내가 치매인가? 건망증도 치매라고 하는데 정말 치매인가? 그렇진 않아요, 어르신들. 자, 치매는 증상은 신경세포 안에서 손상이 돼서 인지 증상, 인지 기능이 약해지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 손상 또 환경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뇌가 손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손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치매인지를 한번 볼 거예요. 치매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종류도 아주 다양해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 공부할 때만 해도 60가지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한 5년, 6년 넘었더니 지금 벌써 1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 30대, 40대들 치매가 많이 온다고 하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초록이 치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오늘은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이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인지기능 증상이에요. 인지기능 증상인데 기억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건망증 정도 약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용돈을 내가 자녀분들이 저한테 용돈을 줬어요. 어르신들한테 용돈을 줬는데 옛날에 보니까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하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면 할머니가 그 용돈을 장판 밑에 숨겨두셨던 것 같아요. 네, 둘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판을 이렇게 거쳐보는데 할머니 그 용돈이 장판 밑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 장판 못 듣잖아요. 그쵸? 요즘은 다 온돌방 이렇게 그 생활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쵸? 장판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런 용돈을 받았는데 제가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거, 이런 거 기억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요양원을 갔었어요. 요양원을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양말 한 짝 한 짝마다 돈을 한 장씩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양말 하나에다가 만원짜리 계속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 나름대로 그게 어르신들이 두는 습관,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르신이 그걸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요양사 선생님을 도덕으로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울고불고 했는데 나중에 그 어르신 짐을 지져보니까 양말 속에서 만원짜리 한 장씩이 다 나왔다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은행에 가서 어르신들 적금 통장에다가 넣어두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기억력 저하가 우리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에 치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약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셔야 돼요. 이게 내가 치매인가 어르신들이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다음 증상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언어 능력 저하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어휘력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우리 어르신들 저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언어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어르신 선생님 그거 있잖아 그거 뭐지 막 하고 저한테 막 물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막 말을 하고 연예인들 누구 있잖아 하는데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언어 능력은 어디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귀 위에 여기 언어방 축두엽에서 언어 실어증이 생긴다고 그랬죠.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시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부터라도 제가 참 어저께 그저께 우리 어르신들한테 소중한 글 한 편 주세요 그랬더니 글씨도 못 쓰는데 생각도 안 나 괜찮아요 하고 제가 받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이렇게 글을 못 쓰셔도 괜찮아요. 조금씩 그렇게 써셔서 일기 같은 것을 쓰시면 생활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진압력 저하예요. 진압력 저하는
내가 지금 봄인지 가을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치매 어르신들, 아픈 어르신들 센터에 가면은요, 어르신들이 여름인데도요, 내복을 입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내복을 입혀서 보내셨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 어르신이요, 내복을 안 벗겠다고 그러신대요. 지금은 겨울이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봄인지 가을인지 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가 지금, 내가 지금 12살인가 19살인가 그것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옛날에 내가 장기 기억, 예전에 내가 지냈던 생활했던 그런 거, 고향에서 논두렁에서 메뚜기 잡고 내가 고향 땅에서 밥 메고 엄마라고 놀았던 거, 부엌에서 불 때는 거, 뭐 이런 것은 다 장기 기억은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단기 기억,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게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나 장소나 우리가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이걸 진압력 뭐라고요? 저하라고 그렇죠. 이것을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 두정역, 그렇죠. 공간 지각력방인데 여기 우리 생각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가 약해지면은 우리가 진압력 저하가 된다고 해요. 네, 아우 잘하셨어요. 자, 다음은 공간 지각 능력 저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딸 집을 가야 돼요. 내가 분명히 왔을 때는 이쪽에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쭉 가면은 우체국도 있었어요. 근데 어르신 길을 찾을 때는 그런 마켓이나 어떤 상업적인 그런 장소를 기억을 하시면 안 된대요. 왜냐면요, 그렇죠. 요즘은요, 리모델링 한다고 싹 바꾸고요. 또 장사가 안 되면은 또 식당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억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은 동호수, 주소를 기억하셔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엄마 오른쪽으로 오셨다가 왼쪽으로 꺾어져서 오세요. 그런데 오른쪽이 어디지? 왼쪽이 어디지? 그것을 잘 인지를 못하는 걸 공간 지각 저하라고 해요. 연예인 중에서요, KBS 아나운서인가 그럴 거예요. 그 아나운서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셨대요. 근데 어떤 기관에 이제 어떤 호텔 같은 데를 가셨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엄마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왜 여기 계셔요? 화장실 가신다고 하면서요. 근데 엘리베이터 그 앞이 화장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엄마는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엄마가 치매라는 걸 모르셨었대요. 근데 이 아나운서가 그 엄마가 그 엘리베이터가 화장실이라는 걸 인지를 했다는 걸 그때 알아가지고 병원을 모시고 가셨는데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할 때, 어떤 장소를 가고자 할 때는 내가 여기 맞는 곳인가, 여기 내가 온 곳이 맞는 곳인지를 어르신들이 확인을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장소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네, 공간 지각력 저하라고 해요. 네, 자, 다음을 한번 보실게요, 어르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행 능력 저하를 한번 알아볼게요. 실행 능력 저하는 뭐냐면 행동을 저하가 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 저하는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일이나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못 느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오늘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친구를 만나고, 오늘은 김장을 하고, 오늘은 아들한테 전화를 하고, 하루를 일과를 메모를 해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귀찮아, 오늘 날씨도 흐뭇흐뭇하고 날씨도 꾸물꾸물하니까 그냥 오늘은 소파에 앉게 돼서 계속 텔레비나 봐야겠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그렇죠. 이게 반복적인 습관이 되버리면요, 행동이 느려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느려지고 행동이 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때요? 만사가 귀찮아진다. 그래서 실행 능력 저하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계산 능력 저하가 되는 거예요. 계산 능력 저하는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 저하고 인지훈련 할 때 수리훈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어떻게 계산을 하시나요? 어르신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맞아요. 어르신들 요즘 현금 갖고 다니시는 분 없어요. 모두 다 카드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편해요. 카드 한 장만 쭉쭉 대면은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또 카드도 아니에요. 핸드폰만 대면은 그냥 그렇죠. QR 마트로 해가지고요, 핸드폰만 대면은 그냥 모든 게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생활은 편해졌는데 어때요?
맞아요. 머리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그렇죠. 머리를 자꾸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산 능력 저하가 돼서 수리훈련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1,000원을 10,000원을 냈는데 내가 얼마를 거슬러야 되지? 저건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잘 인지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지 못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리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하고 저하고 항상 훈련을 할 때는 어때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그렇죠. 인지 영역, 6대 영역을 우리가 골고루 훈련을 하고 있죠. 네, 다음을 한번 보실게요. 다음은 도구 사용 능력 저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그렇죠, 전등도 어르신들이 손수 갈고, 그렇죠, 부엌에 하수구 있는데 고장이 나면 다 하셨죠. 그런데 내가 이걸 망치를 써야 되는지 송곳을 써야 되는지, 그렇죠, 도구의 사용 방법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상하도 설비시설에 전화해서 그냥 사람만 부르면 편해요. 돈만 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오신 그렇죠, 지혜와 슬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이 될 수 있으면 토닥토닥 해서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부엌에서 쓰는 생활용품을 어르신들이 잘 사용을 하셔서, 그쵸, 예전에는 내가 이걸로 칼로 무엇을 했고, 마늘은 다질 때는 칼보다 뭐 어떤 거 있잖아요. 요즘은 마늘 다지는 것도 좋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옛날에는 또 맷돌로 갈았는데 요즘은 뭘로 하나요? 그렇죠, 믹서기로 다르잖아요. 그런 도구를 사용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을 잘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카메라나 핸드폰, TV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지금 우리 여기 구립대전노인복지관에서 우리 어르신들 스마트폰 활용하는 법,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그거 못하시면 되게 깝깝하시잖아요. 왜냐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그거 안 해도 돼, 나는 뭐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뭐 아유 내 나이가 몇 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의, 그렇죠, 지금 살아가는 거에 맞추셔서, 어르신들이 맞추셔서 의사소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구 방법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죠? 네, 다음을 한번 보실게요. 다음은 행동심리 증상이에요. 어르신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어떤 걸? 아들이 왔는데 남편인 줄 아는 거예요. 또 옆집 아줌마가 왔는데 내 동생인 줄 아는 거죠. 이런 행동들을 어르신들이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들인데, 그쵸, 아들은 아들인데 막 돌아가신 남편으로 오해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환각 또는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해 망상이라고 하는데, 텔레비 안에서 아나운서나 연예인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막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저 못된 거, 저것이 어땠어, 내 물건 훔쳐갔어 하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 안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막 사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머 무서워, 쟤네들이 나 잡아먹으려고 해, 이런 환각이나 망상이 나오면은 어르신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 이상하네 하고 자녀분들한테 얘기해서 병원을 같이 가보셔야 돼요. 네. 다음은 불안 또는 초조를 얘기하는데요. 우울하고 분노해요. 그래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정신대 되니까 막 분노와 막 화가 나고 막 우울하고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막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하면 막 짜증이 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기복이 심하다고 그러죠. 이런 것도 어르신들, 이런 것도 치매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내가 기분이 좋았는데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막 우울이 생기고 분노가 생긴다, 이럴 때는 어르신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감정 컨트롤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오신, 그렇죠, 지혜와 슬기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우울증, 무감동이에요. 그렇죠. 우울증 아주 무서워요. 특히 이렇게 날씨가 꾸물꾸물할 때는 어르신들 혼자 계시면은 오늘은 왜 이렇게 내가 날씨가 흐리꾸리하지, 나가지도 않고 막 텔레비만 보면서 막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막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 그런 게 우울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감동. 아들이나 누가 막 전화를 해서 그러냐, 알았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
네가 전화도 해주고 너무너무 고맙다 하고 막 감동도 하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증상이 치매 증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게 꼭 치매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증상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옆에 있는 보호자분이나 옆에 보호자분이 없으면 저하고 의논을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어르신들하고 열심히 같이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격적인 언행이에요.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친구들이나 이제 자녀분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막 이제 화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 주 일요일 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싸우는 걸 봤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진짜예요. 갔는데요. 김치를 담아놨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막 싸우시는데 어머님이 너무너무 공격적인 언어로 아버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그렇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차분히 대화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너무 폭언적인 거, 언어 폭행을 하시면 그런 것도 좀 안 좋다고 제가 그때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배예요. 배는 목적도 이유도 없이 헤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집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내가 슈퍼마켓 가서 무엇을 사야지. 우체국 가서 무엇을 붙여야지라고 어떤 목적을 두고 나오면 괜찮은데, 오늘 친구를 만나야지 하고 목적을 두고 나오면 괜찮은데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어디로 막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오늘 왜 나왔지? 우체국 가려고 나왔나? 마트 가서 뭘 사려고 나왔나? 이런 걸 배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치매 아픈 어르신들 센터에 가면 이런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30초도 못 앉아 있어요. 이런 어르신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적응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다음 볼게요. 자, 수면 장애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렇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물질 남용으로 인해서, 물질 남용은 뭐예요? 약 같은 걸 막 드시고 또 어떤 비타민 바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꼭 바카스는 아니지만 이런 걸 너무 많이 드시면은 저녁 때 잠이 안 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저녁 때 잠을 많이는 아니지만 푹 주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5-6시간을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몇 시까지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2시 안에는 꼭 주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그렇죠. 새벽 1시, 2시까지 안 주무시면 안 돼요. 우리 뇌 청소하는 시간이 있어요. 청소하는 시간은 어르신들이 잠을 푹 주무실 때 뇌가 제일 바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비상적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식이 장애, 과식, 이식, 거식, 그 다음에 막 신문지 같은 걸 막 드시는 거. 그렇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분 없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이제 이렇게 아주 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적 탈 억제를 하거나 이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을 겪다가 치매로 가고, 아주 심해서 이제 주위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를 힘들게 해서 이제 어떤 기관에 가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증상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 저하고 의논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보호자분들하고 병원을 꼭 가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꼭 병원을 간다고 치매 진단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보면은 진단이 아니어도 약을 드시고 나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고 싶으신지는 어르신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가 진단해야 된다. 누가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해드리고, 그렇죠. 100년 만년 이렇게 살게 해드린 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누워서 살 것인지, 그렇죠. 어떻게 좋은 것 같아요? 누리면서 사셔야죠. 누리면서 천년만년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서 자녀분들하고 행복한 생활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워서 지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워서 지내면은 행동이 어둔해지고, 그렇죠. 또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말씀도 어둔해지고, 그러면 아주 안 좋다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노래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털어주세요. 어르신들 위로도 털어주시고요. 네, 잘하고 계세요. 옆으로도, 앞에도.
손도 가만히 두지 마시고 노래도 그냥 듣지 마시고 손과 함께 같이 움직이면서 노래도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